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인핸드 오브젝트 로테이션 비아 레피드 모터 어댑테이션이라는 2022년 CORL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저자분은 UC 버클리에서 PhD 과정을 밟고 있고 최근 논문을 쫙 봤는데 전부 다 이제 손을 사용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손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어떻게 하면 제너럴하게 학습할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목차는 논문의 목차를 따라서 할 건데 이제 릴리티드 웍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 자체가 결국은 지정된 포즈로 로봇을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정된 좌표축으로 로봇을 회전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포괄해서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의 한계점 중 하나로 이제 물체가 형태가 달라지거나 학습하지 않은 물체를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그 제너럴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큐브 형태의 물체를 가지고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학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물체를 가지고 동일하게 동작을 시키면 결국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여러 개를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학습되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는 제너럴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물체도 되게 원활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자들은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 로봇도 이렇게 제너럴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이 논문에서는 이 물체의 특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체의 포즈나 사이즈 같은 정보 외에도 이런 질량이나 무게중심, 마찰계수 같은 정보도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포함을 해서 여러 물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 리프레젠테이션한 결과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습하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도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추가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너럴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식의 문제라고 하면 결국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물체의 특성이라는 게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리얼에서는 그 값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그 로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물체에 대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으로 그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월드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댑테이션 모듈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손가락 4개로 물체를 로테이션 시키는 태스크로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에서는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이라는 건 2021년 RSS에서 처음 발표가 된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 이 다양한 리얼월드 환경에서 이제 사고 없이 제너럴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환경을 시뮬레이션에서 뭐 어떻게든 구현을 하고 그 각각의 환경에 대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이제 인코더에 넣어서 이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익스트린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익스트린직을 폴리시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나온 그 액션을 가지고 이런 그 사족보행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은 리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착안을 한 것은 결국 이제 특정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액션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액션이 실제 환경에서 동작을 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 그 동작한 결과로 나온 그 로봇의 포즈는 실제 액션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와 T 플러스 1이 다른 게 결국은 실제 환경에 상호작용하면서 나온 오차 때문이라는 건데, 결국 이 오차가 그 환경의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에 종속돼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액션이랑 이 로봇의 포즈를 가지고 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시퀀셜하게 이런 액션이랑 그 다음 스텝에서의 로봇의 포즈 정보를 모아서 그 프로프리오셉션 히스토리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코더에 넣었을 때 나온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그 실제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으로 나온 그 익스트린직이랑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결국 이제 리얼에서 얻을 수 있는 액션이랑 로봇의 포즈만 가지고 그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익스트린직과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되게 심플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에서 인코더 모듈이 학습이 되면 이 인코더 모듈을 프리즈하고 이 히스토리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익스트린직과 유사한 값을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어댑테이션 모듈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어댑테이션 모듈이랑 그 첫 번째 스텝에서 학습했던 폴리치 네트워크를 다 프리즈 시키고 리얼에서 그 이 히스토리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으면 실제 리얼에서 어느 정도 제너럴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돌아가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태스크는 결국 물체를 손가락으로 로테이션 하는 태스크인데, 이것도 이제 다음과 같이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이랑 그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에서는 이런 이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익스트린직을 반환하는 이 인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에서 나온 익스트린직과 이제 환경에서 나온 오브저베이션 값을 이용해서 액션을 예측하는 폴리시 네트워크도 같이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이 인코더랑 폴리시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의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동시에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 박스는 포지티브 리워드, 빨간색 박스는 네거티브 리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리워드는 이제 로테이션 한 각도에 따른 포지티브 리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가 이니셜 포즈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페널티, 그 다음에 그 스텝에서의 선속도에 따른 페널티,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각각의 조인트에 가해준 토크에 따라 소비된 에너지에 대한 페널티, 마지막으로 토크의 크기에 대한 페널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리워드 펑션으로 인코더랑 폴리시 네트워크를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진행을 했고, 그 학습을 한 물체는 다양한 물체를 쓰진 않았고 이제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린더 형태의 물체 높이나 직경 값을 랜덤으로 주면서 좀 그 물체의 다양성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 이렇게 실린더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에서는 그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에서는 총 과거의 30스텝, 타임 스텝 동안의 이제 액션이랑 그 로봇 포즈를 히스토리로 획득을 해서 이 히스토리를 인풋으로 익스트린직과 유사한 아웃풋이 나오는 어댑테이션 모듈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학습은 MSE 로스를 사용을 해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방향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어댑테이션 모듈까지 학습이 되면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학습된 어댑테이션 모듈과 폴리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뭐 리얼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이렇게 이제 30스텝에서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인풋으로 액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스텝에서 그 히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물체가 도중에 바뀐다거나 그 물체가 되게 이레귤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로테이션을 수행하는데 제너럴리티가 유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시뮬레이션과 리얼월드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뮬레이션은 아이작 짐에서 알레그로 핸드 모델을 사용을 했으며 리얼에서도 알레그로 핸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로테이션 과정에서 물체가 몇 초 만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 리월드 값을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고, 세 번째는 총 에피소드 구간 동안 회전한 각도를 그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체의 선속도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고, 마지막은 토크의 크기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5개인데, 일단 첫 번째 엑스퍼트는 이제 오라클 그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결국 첫 번째 스텝에서 그냥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으로 학습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뮬레이션에서만 학습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브저베이션 값만 가지고 그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스템 아이디라는 건데, 이거는 어댑테이션 모듈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그 익스트린직이 아니라 그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 자체의 값을 예측하도록 구성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매 스텝마다 히스토리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익스트린직을 새로 예측을 하는데, 이 익스트린직을 예측하는 과정을 첫 번째 스텝에서만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익스트린직을 예측하지 않아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든 매트릭,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리어딕은 엑스포트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수집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그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그 임의로 그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랜덤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에서의 컴패리션인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학습에 사용한 물체에 대한 그 within training distribution이랑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언신 오브젝트를 포함한 out of distribution 태스크를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든 파라미터에서 그 제한한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피리어딕 같은 경우는 가장 성능이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피리어딕은 결국 데모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를 가지고 그 임의로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무런 값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성능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 어댑테이션 이런 결과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히스토리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그 물체를 로테이션 시킬 때 그 뭐 물체의 위치에 따른 그런 그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의 두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값을 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제한된 모델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건 결국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이 그 이런 로테이션 태스크를 학습하고 그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액션을 그 분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것도 그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건 결국 그 어댑테이션 모듈이 그 정확한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예측하는 것보다 그 어느 정도 저차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게 학습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월드 컴패리션인데, 이건 두 가지 태스크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거운 물체에 대한 평가인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100g 이상의 물체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irregular object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irregular object라는 건 이제 좀 회전을 하면서 무게 중심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 반경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물체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테스트 모두 제한된 모델이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두 가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나 시스템 아이디가 성능이 낮은 건 시스템 시뮬레이션 컴패리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노 어댑테이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 아예 로테이션 태스크가 수행되지 않아서 저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그 어댑테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게 리얼에서 또 이제 이런 제너럴 모델을 사용하는데 매우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런 각 베이스라인에 대한 정량점의 평가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제한된 모델이고, 나머지는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모델에서는 물체가 어느 정도 그 위치가 막 불안정하게 움직인다거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 없이 좀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반면,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뭐 큐브는 아예 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공도 떨어뜨리는 등 이게 많은 성능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한 익스트린직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실험 두 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총 3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다른 물체로 바꿔가면서 이제 예측된 익스트린직의 값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익스트린직 값 자체가 프리빌리지드 인포메이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물체에 따라서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익스트린직 값 중에 첫 번째 파라미터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세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물체의 반경에 동속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경이 큰 탁구공이나 귤 같은 경우는 값이 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제 이런 반경이 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이레귤러한 물체 같은 경우는 값이 이제 지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굴곡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의 무게에 종속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값이 낮아지고, 물체가 가벼우면 값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레귤러한 물체를 봤을 때도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반경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크게 값이 바뀌는 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무게에 종속되어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값이 크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린직을 클러스터링도 해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티젠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는 좌측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은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이레귤러한 물체가 초록 연두색인데, 이 이레귤러한 물체의 경우는 결국 이제 지는 위치에 따라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분포의 전반적인 위치에서 모두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래피드 모터 어댑테이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시뮬레이션과 리얼월드 모두 좀 제너럴한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댑테이션 모듈을 학습할 때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성능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이제 Z축 기준으로만 로테이션을 수행했다는 점을 뽑고 있는데, 이건 이제 X축이나 Y축에 대한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하면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한된 모델이 실패한 대부분의 이유가 그 손가락이 물체에 닿는 그런 접촉점이 잘못됐을 때 이런 실패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손가락에 그 햅틱 센서를 다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연구에서 그 햅틱 센서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체가 너무 작으면 이제 그 손가락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로봇을 사용했을 때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